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16일입니다. 네, 교촌 FMB 지난주 금요일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현재 갭이 좀 뜨고 있죠. 자, 요거 일단 절반 물량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교촌 FMB 절반 물량 좀 매도가 됐고요. 자, 나머지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욕심 없이 대략 한 4% 넘는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고 또 하락을 하네요. 자, 일신바이오도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해서 일부 물량 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또 그 자리에 왔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교촌은 제 매수가를 한 차례 좀 터치를 하고 왔네요. 자, 요거는 바로 좀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교촌은 전량 수익 실현하고 좀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를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가 됐고요. 어제 이제 종가를 만드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종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요 꼬리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요런 데까지도 가능하겠죠.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준다면 뭐 이런 자리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나머지 물량은 좀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터치를 못하고 살짝 윗꼬리를 다는 모양이 나와서 조금 아래쪽에다가 일부 물량 매도를 좀 했고요. 자, 돌파를 해내네요.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렇다면은 이런 자리까지 또 도전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최소한 오겠죠. 자, 여기 고점 자리. 8,000원 뚫게 되면은 뭐 한 8,100원까지도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자, 여기 확인을 하고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오면 조금 더 홀딩 하고요. 여기서 돌파 못하면은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8,000원 돌파를 하고요. 8,100원을 찍었죠. 자, 제가 목표하는 자리 다 왔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고요.
일신바이오 매매는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줘서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신바이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정도 매매 대응을 했고요. 두 종목은 오전 일찍 매매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좀 공유가 됐고, 오후장에 한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그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가서 그 종목은 제가 말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촌 FMB를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어요. 자, 5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첫날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날 또 한 차례 상승을 강하게 줬죠. 자, 여기 이제 투매 떨어질 때 제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수익 구간에서 좀 매도를 했고요. 투매 구간에서 이 저점 라인에 다시 좀 떨어지길래 제가 조금 위에서 매수를 했어요. 종가 무렵에.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빼긴 했지만 결국 오늘 시가갭을 띄우고 위로 상승이 또 한 차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 거의 한 5%까지도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분할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오늘도 행보를 쭉 하다가 막판에 저점을 좀 이탈을 했죠. 이런 저점들을. 그렇지만은 뭐 종가상으로 그렇게 저점을 뭐 크게 이탈시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일봉상의 모습도 금요일 날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거래가 획기적으로 주는 모습도 아직은 조금 더 뭐 이렇게 변동성을 줄 만한 자리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매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움직임을 좀 지켜볼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신바이오를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렇게 강하게,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전고점 라인 돌파한 자리를 아래쪽으로 빼긴 했지만, 반등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분봉상 보면, 지난주에 제가 여기 떨어질 때 1차 매수하고, 요쯤에서 2차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 구간에서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결국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 나와서 분할로 이 자리에서 일부 매도하고 또 여기서 매도하고 해서 수익을 잘 내고 좀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신바이오는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해서 손절이 좀 나간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매매할 위치가 아니었는데 제가 매매를 해서 손실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물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도 아닌데 제가 그냥 일봉상의 이 단기 일봉상의 모습만 보고 좀 매매를 시도를 했다가 손절이 나갔고요. 또 완성이 완전히 된 모습도 아니었는데 제가 매매를 해서 손절이 나간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자, 원래 고점 자리는 요 자리거든요. 자, 요 봉의 종가 자리인데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 그리고 돌파하는 봉을 보고 제가 정거장 매매 대응을 사실 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뭐 그냥 바로 아래로 이렇게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점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조금 컸어요. 여기. 자, 이렇게 손절이 나가서 여기 4%가 넘게 수수료 포함해서 4%가 넘게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요 손실 금액이 좀 커지면서 오늘 오전에 일찍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됐었으면 좋은데 이 종목을 좀 손실을 키우는 바람에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분봉상의 모습은 완벽하게 이게 양봉의 캔들로 마감이 됐을 때 조금 더 몸통이 이렇게 긴 요런 캔들이었다면은 제가 시도를 할 만했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봉상의 모습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린 이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리해서 좀 매수를 했던 것 같고 또 일봉상의 위치도 이런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된 자리도 아닌데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실패의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마제는 손실로 좀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매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특징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이 품에 안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고요. 대한항공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장 막판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마감이 됐어요. 거래 대금이 무려 2조가 터졌습니다. 2조가. 어마무지하게 터졌죠. 아래권에서 이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 때문에 굉장히 횡보를 길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슈를 터뜨리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아시아나항공은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아시아나 IDT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아래쪽에서 또 이런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죠. 내일 또 한 차례 강하게 움직여서 거래가 더 터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한 종목의 특징으로 대응을 해서 매매해 볼 만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매매하는 거는 아래쪽에서 갭으로 상승을 줬던 구간도 있고 또 거래도 터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매매 대응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군다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더 매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항공도 내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대응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나 IDT도 여기서 갭상승 이후에 거래가 한번 터졌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내일 또 움직임을 이 종목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저는 좀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해서 아래쪽에서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대응을 하지는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박셀바이오가 시간의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뉴스를 좀 터트리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굳히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일부 상장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소룩스도 그렇고 앞타머 사이언스 등등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 종목들의 상한가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제가 이 봉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한 차례 하락을 줬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런 객구간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력을 발휘를 해주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플바이오와 박셀바이오가 내일 한 차례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조금은 위험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 대응을 저는 하지는 않겠지만 움직임은 좀 관찰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다이렉트로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또 해냈습니다. 자, 제가 2500포인트 전고점 자리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뭐 터치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돌파를 해버렸고요. 자,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의 가장 높은 구간이 2600포인트 자리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강하게 250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서 주도주급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는 산업 섹터군의 종목들이 생겨났죠. 자, 은행주와 오늘은 이제 증권주가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은행주와 증권주가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서 이 주도주의 모습을 좀 갖춰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죠. 52주 신고가 정도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이 증권주 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운수항공 쪽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 조선주에서도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해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안전판을 담보로 한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수급은 코스피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스피 대형 우량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후의 조정 구간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산업 섹터의 대장주급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또 관심 있게 관찰을 하면서 공략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또 한 가지 힘을 실어준 내용이 RCEP, RCEP이라 그러죠. RCEP이 뭐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뜻을 좀 갖고 있고요. 아세안 15개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경제 동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중국 주도로 뭐 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주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15개국의 아시안국이 서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로 또 코스피 시장에 큰 상승의 힘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 섹터가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에서 5%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여러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려 9.2%가 상승을 하면서 대형 우량주가 무려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거의 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코스피 시장을 갖다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보태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아주 양호한 모습이 좀 만들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수급들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도 거의 1%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양봉이 만들어졌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을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제가 일전에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공략이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높은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단 얘기는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대형 우량주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또 대응할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테마나 이슈의 중심에 있는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로도 또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뽑아내는 그런 매매 대응을 잘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